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윤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녹음은 어디서 하고 있죠?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하고 있죠. 네,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홍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윤 기자와 함께하는 투자 상식 시간입니다. 예. 이름이 꽤 기네요.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오늘 내용은 기준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인하했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소식이죠. 예. 그 기준금리가 궁금하다. 그럼 좋은 유용한 방송 될 수 있고, 네. 에이, 기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은 신과 함께 들으시면 됩니다. 네. 예. 다른 방송도 홍보를 해주시네요. 네. 경기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엔 모든 경제 매체는 중앙은행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또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유럽에 투자를 했거나 중국이나 일본 다른 신흥국가에 투자를 했다면 해당 국가의 기준금리 결정 소식도 항상 알아두셔야 해요. 왜 이렇게 기준금리에 다들 주목을 하는 걸까요? 기준금리가 경제와 금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기본의 기본인 거죠. 네. 특히나 큰 돈을 굴리는 투자 기관은 금리 결정 발표 0.01초 만에 이렇게 투자를 집행하거나 철회를 하기도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기존금리 인상이나 인하, 동결 결정을 하는 날에는 이 속보를 담당하는 기자는 이거 기사를 이제 이 버전별로 이렇게 써놓고 예. 중앙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의 입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관련된 기사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사를 빠르게 처리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0.01초 사이에 몇백억 원의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있잖아요. 그 솔로라고 해야 되나? 그 광케이블로 해가지고 0.001초로 낚이기 위해서 네. 엄청나게 그 플래시라고 하던데 보니까 노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이게 그 기준금리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기준금리는 각국 중앙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시중은행에서 결정되는 예적금 금리 그리고 대출금리의 기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상승을 하게 되고 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시중금리도 떨어지게 되죠. 한국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 증권, RP 매매, 예, 중요하죠, 이것도요. 네. 그리고 자금 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 금리예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RP 매각 시 고정 입찰 금리로 그리고 7일물 RP 매입 시 최저 입찰 금리로 이렇게 기준금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금 조정 예금 및 대출 금리를 기준금리에서 각각 마이너스 100bp 또는 플러스 100bp를 이제 가감해서 운용을 합니다. 여기서 단위 bp라고 하는 거는 베이시스 포인트로 이자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예요. 1bp는 0.01%이고 100bp는 1%예요. 한국은행이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에 각각 마이너스 100bp, 플러스 100bp를 가감한다는 의미는 플러스 마이너스 1%를 가감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환매조건부 증권, 즉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정해진 이자를 덧붙여서 다시 사들이기로 이렇게 약정하고 판매하는 증권을 의미를 해요.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과도하게 증가를 해서 이거를 조절을 해야 할 때 환매조건부 증권 RP를 발행을 해서 유동성을 줄이게 되고요.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서 이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할 때는 환매조건부 증권 RP를 다시 사들여서 시장의 통화 공급을 늘리게 됩니다. 시장의 유동성 조절을 할 때 그리고 예금 및 대출 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게 또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과 대출금리로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결국에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곳이 아무래도 미국이죠.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미국의 기준금리 향방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은 연방준비제도 FED에서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권자들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라고 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열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죠. FRB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사회 임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한마디 한마디에 또 세계시장은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이분들이 뭐 강연이나 연설을 종종 하는데 이때마다 현재 뭐 시장은 과열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아직 경기가 성장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던가 이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출렁거리기도 합니다. 기준금리를 갑작스럽게 인상하거나 인하하면 금융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힌트를 준다고 해요. 하지만 때로는 이 힌트가 금융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2015년에 저도 이제 국제부에 있었었는데요. 그때 FRB 발언 기사를 많이 썼었어요. FRB는 연준 7명 전원과 또 뉴욕 연방은행 총재 그리고 다른 지역 연방은행 총재 중 교대로 선출되는 4명 이렇게 합해서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근데 이 12명이 사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한 명은 경기가 회복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어떤 한 명은 아직 경기 회복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각 연석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입장이 나오기는 해요. 그렇죠. 뭐 매판이 비둘기판 이렇게 가리기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에 계속 이제 금융시장이 반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혼란스럽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었어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7일물 환매조건부 증권을 매매할 때 적용되는 금리인 반면 미국은 또 다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24시간 연방기금 금리예요. 연방기금 금리는 미국 상업은행이 연방준비제도, 즉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에 대한 금리입니다. 상업은행이 갑자기 뭐 예금 인출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예금의 일정 비율을 연방준비제도에 예치를 하거나 이제 뭐 각자 보유를 하고 있어요. 유럽은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재할인율 금리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이제 대출할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중앙은행은 24시간물 콜금리가 기준금리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보는 기준금리는 우리 한국은행이랑 또 미국, 유럽, 일본, 때에 따라서는 중국 이렇게를 좀 주로 보긴 합니다. 각국의 기준금리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기준금리는 단기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시중은행들은 또 중앙은행에게 예금이나 대출을 합니다. 시중은행의 중심이 바로 중앙은행인 그렇죠. 거죠. 은행의 은행. 네. 그렇죠. 즉 중앙은행이 시중은행과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단기금리가 기준금리인 거고요. 이 단기금리가 이제 중기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에는 장기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과의 거래에 기준금리가 이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는 시중은행과 뭐 기업 아니면 시중은행과 민간과의 이렇게 금융거래에 영향을 또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베이스 깔고 코픽스로 해서 은행끼리 한 그 금리를 한번 또 깔고 그다음에 은행에 마진을 붙이고 해서 네. 딱 설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이 근데 이렇게 기준금리를 베이스로 해서 대출이나 뭐 예금금리가 결정되는 건 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내 생활에 그렇게 큰 영향을 그쵸? 미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민감할 것 같긴 해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기준금리 결정에 큰 돈을 굴리는 이런 뭐 기관 투자자나 이게 이런 기관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투자자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투자자들. 네, 예.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하시는 분이면 기준금리를 지금부터라도 좀 계속 살펴보셔야 할 거예요. 기준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융 흐름도 또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다면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을 하려는 것이구나.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겠구나. 그럼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겠어.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또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 확장을 하려는 것이구나.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겠어. 그러면 주식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금융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을 때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면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주식시장이 더 하락할 수 있겠어? 라고 전망할 수도 있는 거죠. 최근 한국은행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와 같은 신호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오주기나 힘들면은 0.5%포인트를 내릴까? 네. 1.0%포인트를 내릴까? 그런 거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해졌던 그 회의가 아니라 갑자기 긴급적으로 이제 회의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기준 금리를 인하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더 불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준금리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연준 같은 경우에는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러니까 2007년도, 2006년도 있었던 그 사건 전까지만 해도 네. 좀 스트롱 연준이었는데 그냥 뭐 시장의 반응이란 거 상관없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올리겠다 그러면은 따다다다닥 당겨줬다가 올렸는데 요새 연준 새가슴 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시장이 어쨌든 반응이 막 올리지도 못하고 막 시장이 안 좋으면 바로 확 꼬리 내려버리고. 네, 맞아요. 모르겠어요. 어떤 게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만 먹고 실물 경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긴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 약해진 새가슴이 된 연준의 그런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